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굳게 믿고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고대의 사상가 장자가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거 정말 우리 현대 사회를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그런 답답함 아닌가요? 우리는 분명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애쓰는 건데 왜 이상하게 그럴수록 자꾸만 서로를 더 밀어내고 분열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을 장자가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어쩌면 문제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쫓는 정의나 공정이라는 그 이상, 그 틀 자체에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지 않나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정의, 그리고 공정이라는 개념을 한번 해체해 볼 거고요. 그 너머에 장자가 제시하는 비움과 쓸모없음이라는 아주 놀라운 대안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탐험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우리가 어쩌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가치일지도 몰라요. 바로 정의인데요. 이 단단한 기반부터 한번 제대로 흔들어 보겠습니다. 장자가 내딛는 첫걸음은 바로 이거예요. 망이네. 글자 그대로 인자함이나 의로움 같은 우리가 흔히 좋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을 일단 잊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잊으라고 했을까요? 장자는 여기서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딱 던집니다. 그 유명한 성군, 요임금이 가르친 인의조차도 말이죠. 우리를 오감에는 일종의 형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정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인간이 만든 정의는 필연적으로 편을 가를 수밖에 없어요. 옳은 우리가 있으면 반드시 틀린 너희가 생기게 되죠. 하지만 장자가 말하는 도는 그런 구분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그냥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흐르게 두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면 할수록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심지어 억압하는 폭력까지 정당화되곤 합니다. 이건 역사가 너무나 잘 증명하고 있죠. 자, 정의에 대한 이런 파격적인 생각은요. 자연스럽게 우리 현대사회의 가장 큰 화두죠. 바로 공정이라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이 경쟁이라는 덫에 걸려버린 공정의 문제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죠. 우리가 보통 공정하다라고 하면 뭘 떠올리나요? 아마 공평한 출발선 같은 걸 생각할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장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경쟁이라는 전제 자체를 의심해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책상은 공부하기 위한 거죠. 그게 책상의 목적이고 쓸모예요. 너무 당연한 상식이죠. 우리 사회는 모든 사물, 심지어 사람에게까지 이런 식으로 정해진 역할을 부여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혹시 세상을 좀 다르게 보기 위해서 그 위에 올라서는 곳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치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렇게 정해진 용도를 깨버리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장자가 말하는 쓸모없음의 쓸모에 대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힌트가 되는 거죠. 장자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자, 보세요. 한쪽에는 고위 관리인 자산이 있습니다. 그는 형벌로 다리가 잘린 신도가의 겉모습, 그러니까 외다리라는 것과 신분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그를 차별하려고 하죠. 하지만 학자인 신도가는 그런 게 아니라 배움이라는 공통의 내면에 집중합니다. 바로 이 대사의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진짜 공정이라는 건요, 어떤 규칙으로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거라는 거죠. 스승에게 신도가는 장애인이 아니라 그냥 배우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장자 철학의 가장 깊은 곳,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윤리적인 행동이라는 것의 근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정말 파격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보통 서양 철학에서는 윤리적인 행동이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나는 선한 사람이니까 또는 이게 규칙이니까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장자는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윤리적 행동의 시작은 나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완전히 비우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텅 빈 상태에서 눈앞의 타자와의 만남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것. 그게 진짜 윤리라는 거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잖아요. 이걸 장자의 관점으로 다시 보면요. 이게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그냥 착한 일이나 자선이 아니에요. 그건 강도 만난 사람의 고통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 그러니까 시간, 돈, 안전, 심지어는 주인의 자리까지도 남김없이 비워내는 과정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여기에 온전히 답하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아이디어들을요, 장자의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강력한 개념 하나로 쫙 묶어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무용지용입니다. 쓸모없는 것의 쓸모.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 쓸모 없어 보이는 것 안에 진짜 큰 쓸모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봤던 책상에 올라선 선생님, 그리고 다리가 하나 없는 학자. 이들 모두 사회가 정해놓은 쓸모의 기준에서는 벗어난 존재들이었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가치와 가르침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네,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사례들이 무용지용이라는 개념을 정말 명쾌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정해준 너는 이런 쓸모가 있어야 해 라는 그 역할을 과감히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좁은 틀을 넘어서는 진짜 자유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결국 장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궁극적인 경지는 바로 허심, 텅 빈 마음입니다. 이건 무언가 대단한 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나를 규정하는 모든 것, 나의 자아마저도 텅 비워내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걸어온 길의 끝에서 만나는 장자의 대답은 결국 이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정의니, 공정이니, 선함이니 하는 그런 경직된 이상, 고정된 틀을 고집하는 대신에 마음을 텅 비우고 매 순간 세상에 새롭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장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하라고 채우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럴 때 어쩌면 가장 강력하고 혁명적인 행동은 역설적이게도 스스로를 비우는 것이 아닐까요? 이 채우기 위한 경쟁 속에서 어쩌면 우리에겐 비움이 주는 그 자유와 힘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